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커피. 그중에서도 우리 주변에 정말 흔하게 보이는 저가 커피입니다. 뭐 길 가다 보면 한 집 건너 하나씩 있잖아요. 오늘은 여러 유튜브 채널 분석을 바탕으로 이 저가 커피 시장의 성장 배경, 또 요즘 왜 이렇게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오는지 그 이면을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저가 커피 시장. 정말 흥미로운 지세죠. 자, 우선 한국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카페 공화국이라고 부를 정도잖아요. 맞아요. 카페 수가 편의점이나 치킨집보다도 훨씬 많다고 하죠. 한 10만 개 이상 된다고 하니까요. 와, 10만 개요? 1인당 커피 소비량도 뭐 세계 2위 수준이라고 하고요. 네, 특히 팬데믹 거치면서 테이크아웃 문화가 확산된 게 저가 커피 브랜드들한테는 정말 큰 기회가 됐죠. 메가커피나 컴포즈 커피 같은 곳들이 엄청나게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처음 시작할 때 창업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는 인식도 있었고요. 네, 그 점도 컸습니다. 뭐 매장이 작아도 되고 인테리어도 좀 간단하게 하고 인력도 처음엔 적게 쓸 수 있으니까 좀 접근하기 쉽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네. 이 저가 커피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역시 박리담회잖아요. 싸게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구조. 그렇죠. 네. 그러려면 일단 고정 비용, 그러니까 뭐 임대료나 인건비 같은 걸 정말 극단적으로 줄여야만 가능합니다. 매장 크기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아예 좌석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네, 맞아요. 테이크아웃 중심으로 해서 손님 회전율을 최대한 높이는 거죠. 보통 하루에 평균 한 500잔, 그 이상을 팔아야 겨우 뭐 수익이 남기 시작한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와, 하루 500잔.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요. 네,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이 박리담의 모델이 지금 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하던데요. 네. 가장 큰 문제가 역시 원가입니다, 원가. 원가요? 어떤 부분이 가장 큰가요? 뭐니 뭐니 해도 원두죠.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문제도 있고 또 환율도 너무 높고요. 그래서 원두 가격이 뭐 2년 전보다 70% 이상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 심지어 47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요. 70%요? 팬데믹 전에는 파운드당 3달러 수준이었다는데 와, 정말 많이 올랐네요. 네. 그런데 이게 원두값만 오른 게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유도 오르고 뭐 컵이나 빨대 같은 부자재 값도 오르고 인건비, 전기료 안 오른 게 없어요. 아, 정말 총체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모든 비용이 한꺼번에 오르니까 마진율이 정말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죠. 이러니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요. 결국 그 저가 커피를 성공시켰던 그 초저가 모델이 이제는 외부 충격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되어버린 거네요. 그렇죠. 아킬레스건이 된 셈이죠. 게다가 경쟁은 또 얼마나 치열합니까? 뭐 한걸 먹이도 브랜드가 몇 개씩 들어서 있고. 네, 정말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이죠. 소비자분들도 사실 가격에 제일 민감하시니까 뭐 특정 브랜드만 고집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싼 곳으로 가기 쉽고요. 브랜드 충성도도 기대하기 어렵죠. 이런 상황이면 점주님들은 정말 힘드시겠어요. 네, 상상 이상입니다. 어떤 분석을 보니까 월 매출을 한 2,500만 원 정도 올려도요. 원재료비가 거의 한 38% 차지하고 거기에 인건비, 임대료, 카드 수수료, 세금 뭐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점주가 실제 가져가는 순수익은 월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월 250에서 350이요? 아까 하루에 400, 500잔 팔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 노동 강도에 비하면 정말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피크 타임에는 뭐 시간당 50잔, 60잔씩 만들어야 할 텐데 정말 극한 노동이죠. 아,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하네요. 이러니 점주님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겠어요. 네, 거기다 요즘엔 창업 비용도 예전 같지 않아서 이제 저가 창업이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올랐다고 하고요. 폐업하는 것도 늘고 있다고요? 네, 그런데 또 투자한 돈이 있으니까 쉽게 그만두지도 못하고 뭐 산송장 상태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심지어 같은 브랜드끼리 너무 가깝게 매장을 내는 문제 때문에 본사랑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 내부 갈등까지요? 본사 입장은 좀 다른가요? 본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맹 점수를 늘려서 회사 규모를 키우고 또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겠죠. 실제로 몇몇 큰 회사들은 이미 사모펀드 같은 곳에 회사를 매각해서 이른바 엑시트에 성공하기도 했고요. 아, 그런 사례도 있군요. 네, 앞으로는 아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뭐 자동화 기기 같은 걸 더 도입하거나 아니면 좀 수익이 잘 나는 매장은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용 절감 차원도 있겠지만 브랜드 관리나 전략 수정 같은 의미도 있겠네요. 그렇죠. 결국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이 가격을 올리고 있는 거군요. 컴포즈나 백다방, 메가커피도 이미 올렸죠. 네, 맞습니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예를 들어 1,500원짜리 커피가 400원 오르면 이건 거의 27% 인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4,000원짜리 커피가 400원 오르면 그건 10% 인상이에요. 아, 그렇죠.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인상률이 저가 커피 쪽에 훨씬 크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저가 커피의 가장 큰 매력이자 무기가 가격인데 가격을 올리는 순간 그 경쟁력이 약해지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네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일상에 정말 깊숙이 들어와 있었는데 말이죠. 그 뒤에는 이렇게 치열한 경쟁과 비용 상승, 또 힘겨운 점주님들의 현실이 있었군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박리담의 모델이 지금 분명한 한계 상황에 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원가 압박 때문에 가격을 올리자니 정체성이 흔들리고 안 올리자니 남는 게 없고 딜레마죠. 앞으로 이 저가 커피 시장 어떻게 변화할까요? 또 소비자로서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쩌면 지금의 위기가 단순히 가격 문제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란 무엇인지, 또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